예, 오늘부터는 정정 트러스를 해석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2장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정정 트러스의 해석인데 일단 기본적인 해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는 이제 부정정 판별을 해봐야겠죠. 예, 그래서 정정인지 부정정인지 그래서 어떻게 판별을 하나요? 일단은 미지력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미지력수는 반력수 더하기 부재력수죠. 부재수. 예, 부재수.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절점수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예. 요게 같으면 이제 정정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더 많으면은 이제 부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1차냐, 2차냐, 뭐 3차냐 이런 부정정 차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정정 판별을 해보고 지금 이제 정정 틀었으니까 이게 되는지 같게 나오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반력 계산입니다. 반력을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구조물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려가지고 반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력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분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를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간단한 트러스 구조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물인데 여기에 하중이 하나 백이 떨어져 있다. 예,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느냐? 먼저 이제 부정정 판별을 해야 되니까 반력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두 개죠. 예, 이렇게 하나, 두 개. 여기 하나,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반력수가 여기 이제 세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재수를 볼까요? 부재수. 부재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죠? 11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지력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절점수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죠? 7개에다가 2를 곱하면, 이제 요거는 14가 되고, 여기도 지금 14가 되니까, 얘 같죠? 그러니까 이건 정정 트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부정정 판별을 먼저 끝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력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반력 계산은 전체 구조물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반력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 구조물에 대한 자유물체도가 뭐냐? 지점을 제거하는 거죠. 지점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하고 요 지점 부분에다가 지점이 있었던 위치에다가 반력을 이렇게 바로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유물체도가 되는 거예요. 전체 구조물에 대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반력 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여기에다가 이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딱 봐도 이제 수평력의 합은 0인데 수평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지금 0이죠. 그 다음에 수직력의 합은 0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VA라고 놓고 여기를 이제 VB라고 놨을 때 VA 더하기 VB는 100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A점에서의 모멘트를 생각을 해보면 100 곱하기 여기가 이제 5m, 5m다 이렇게 보죠. 5m, 5m. 예, 일단 5m, 5m라고 보면 100 곱하기 5, 그죠? 100 곱하기 5,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봤을 때 100 곱하기 5 빼기 VB 곱하기 10이 0이 되는 거니까 VB는 5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VB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여기서 VA는 50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구조물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반력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건 0이니까 없어지고 반력이 여기 50, 여기 50 예,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나면 내력을 계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분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절전법이 되기도 하고 단면법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절전법은 어떤 자유물체도를 그리냐면 절점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거예요. 절점에 대한. 그러면 여기서 요 예제에서 보면 절점에 대한 자유물체도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절점 중심으로. 이렇게 잘라내면서 부재력을 계산을 하는 방법. 요게 이제 절점법이 되는 거고요. 단면법은 요 구조물을 다시 하나 여기에 이렇게 나중에 제어가 되고 있을 때 요 구조 요 자체를 요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를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보는 거죠. 구조물 덩어리로. 실제로는 여기 뭐 채워져 있지는 않지만 전체를 구조물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상의 단면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단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상의 단면. 전체를 구조물 덩어리로 하나를 본다면, 그러면은 절전법하고 이제 단면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원하는 부재의 내력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부재의 부재력을 얘를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얘를 구하고 싶으면 절전법을 사용을 하면은 몇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이렇게 이쪽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고 그래야 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야 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전법을 한 번, 두 번, 세 번 써야지 요 원하는 부재, 보라색 포인트의 부재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단면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한 번만 잘라도 빨간색으로 요 한 번의 계산으로 이 원하는 부재의 단면력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력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정 트러스의 해석 부분에서
다룰 내용들을 일단은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절전법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